자, 일단 어제 주력 조합은 잘 마무리가 됐고, 이제 템파베이 승으로 시작해서 이제 텍사스 승까지 수입전이었음에도 잘 골라서 먹었던 것 같아요. 이 타격 믿고 갔던 것이 좀 그래도 좋게 풀릴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들인데, 오늘도 새벽에 경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늘 빠르게 구매를 하셔야 되고, 오후 이제 내일 지나가지고, 이제 오전에 구매하실 수 있는 경기는 단 두 경기밖에 없다는 거 꼭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바로 진행을 해보면은 첫 번째 경기는 워싱턴과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제가 어떻게 가타부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선발 등판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 투수가 그 모건 그 맥스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진짜 마이너리그 붙박이 생활하면서 메이저리그 콜은 못 만들고 막 커리어 끝날 뻔했던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20대 27, 28까지 올라갔거든 나이가. 그래서 마이너리그 짬밥이 굉장히 긴 선수인데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공을 보려고 해도 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바레즈 같은 경우에도 얘도 심지어 그거예요. 메이저리그 이제 워싱턴 유망주 랭킹 내에 드는 선수가 아니에요. 마이너리그 짬밥이 굉장히 긴 선수고 이 친구도 좀 찾아보려고 해도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 팀에 대해서 제가 뭐 가타부터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양팀 타격감 정도로만 이제 두고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마이애미가 매치를 또 꺾어냈죠. 지금 마이애미의 원정 타격감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좌투수 지금 이제 매치 상대하면서 피더슨 개 털리는 거 봤죠. 그런 상황에 또 알바레즈라고 올라와가지고 이 경기를 이 공을 던지는데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경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도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지만 9.5점이 기준점이 잡혔음에도 오버라는 선택지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어린 선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데뷔전을 가지는 이제 루키들의 대결로서 이 마이너리그 짬밥이 차 있는 얘네들이 과연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판가름하기에는 사실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단 타격의 지표를 믿고 오버를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봅니다. 다만 이 경기는 절대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제가 실제로 표 구매하신 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경기 예상해 놓은 거에 대해서 워싱턴 오버 써놨고요. 그 기준점 별점 체크해 놓은데도 전 6.5점 매길 수밖에 없었던 게 해외에서는 이미 배당 발매도 아직 안 돼 있어요. 제 기준 제가 보는 데서 보는 이 유료 요거죠. 옥션 액션 여기 닥 액션 여기에서는 워싱턴의 이제 발매가 됐네요. 마이너스 152, 마이애미가 플러스 125. 이거면은 이거 워싱턴이 정배받은 거거든요. 마이너스 152가 몇 배야? 잠깐만. 이 워싱턴이 정배받은 건데 국내 프로토가 마이애미 정배거든요. 잠깐만 이거 확인 좀 할게요. 변환 좀 해보고. 1.66배. 워싱턴이 1.66배에 마이애미가 2.25배 잡았는데 이러면은 기회죠. 네. 이건 기회라고 봐야 되고 그냥 뭐 워싱턴 역배 물 거면 물어야지. 맞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갈 거면은 그런 식으로 노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맞죠? 이거는 워싱턴 역배 오버 쪽에서 사이드를 생각을 해야 되고 국내 프로토랑 해외 배당이 반대입니다. 반대. 예, 반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반대 역배받은 1.8배당이 배당 이게 터지더라도 여러분들 배당 이득을 보고 건 그 베팅이에요. 해외에서도 이미 워싱턴 배당이 국내보다 낮게 1.66배가 잡혀 있는데 하다못해 프로토에서 1.8배를 준다? 이건 기회죠. 네, 기회고 틀리더라도 한번 걸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 이상은 저도 가타부타 뭐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매츠 경기입니다. 매츠가 어제 마이애미에게 닦였어요. 센가 꺼내고 이제 알칸타라 제가 말씀을 어제 드려서 이제 쎄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매츠 승이 맞는데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게 결국에 마이애미가 보여주고 있는 게 진짜 무시를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어제 매체 타선이 사실 많이 아쉬웠습니다. 타선이 알칸타라가 올라와서 공략을 못할 수 있겠다. 뭐 물론 알칸타라 9위를 절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제가 어제 고민됐던 게 결국 그거였었죠.
뭐 지표만 보면 무조건 매치승이라고. 왜? 알칸타라가 원정 지표가 쓰레기니까. 근데 홈에서는 알칸타라가 진짜 너무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오늘 원정에서 또 과연 알칸타라가 부진할 것인가? 이게 가능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찰리 모튼과 머나야의 대결로서 이건 찰리 모튼은 일단 털린다고 봐야 되고요. 데이터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찰리 모튼은 털린다고 봐야 되는데 디트로이트가 결국 머나야의 공을 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역배를 받았는데 이 머나야가 공략 당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버틸 것이냐를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지표상으로는 머나야 털려야 됩니다. 지금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디트로이트가 보여준 좌투 상대 타율 엔데 이바네즈 12타수 5안타 1홈런 해고 4할 1푼 7로 맹타를 치고 있고요. 딩글러도 4할 때로 맹타를 치고 있고요. 페레즈도 맹타, 하비에르 바에즈도 맹타, 라일리 그린도 타격감 살아나서 좌투 상대로 맹타를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맥킨스트리까지 빠지는 타자가 지금 뭐 카펜더 아니면은 뭐 지금 로저스 뭐 그거 말고 또 글레이버 토레스 정도 말고는 대거 타자들이 지금 좌투수의 공을 다 치고 있어요. 그만큼 디트로이트도 홈발 빡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홈에서 디트로이트의 타격발까지 받으면은 타격전 나와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 경기 8.5점이면은 오버 생각하고요. 이미 이 경기 아까 앞선 워싱턴 경기도 지금 지금 표 구매하신 분들 배당 삭감 그거 제가 체크 마이너스 0.28대 있을 건데 워싱턴 경기 그거 제가 안 바꾼 겁니다. 어제 거예요. 어제 거. 예,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밑에 이제 디트로이트 경기 보시면 배당 삭감 0.21배 배당 삭감이 있습니다. 이거 매체 정배 안 나올 가능성 매우 높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1.9 동배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경기였습니다. 초기 발매가. 그래서 저는 역배 가능성까지도 디트로이트가 홈에서 저력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오버 선택지를 노려야 된다라고 보게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신시내티 대 토론토입니다. 이 경기도 토론토가 역배를 받고 있죠. 신시내티가 이제 헌터 그린을 꺼내면서 정배당을 받았고, 근데 이게 1.86배 초기 배당 발매에 신시내티 국내 1.6배, 0.24배 배당 삭감인데 토론토 역배를 과연 열어둬야 되는가? 제 기준에서는 열어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배당 삭감이 있으니까. 어제는 이제 배당 삭감이 0.2배 이상 삭감이 그냥 된 경기 4경기 중에서 이제 한 경기만 역배가 났는데 이제 저는 계속해서 이거를 의미 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석적으로 본다? 이거는 신시내티 승이 맞아요.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신시내티 경기 어제 세인트루이스랑 경기할 때도 분석적으로 보면 데이터적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신시내티 승이 맞는데 배당 삭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구매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이거 세인트루이스가 먼저 2점 뽑고 시작하길래 3대3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거 팽팽하게 가면 이거 진짜 세인트루이스도 이기겠네 싶었는데 결국에는 신시내티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경기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조금 불안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돈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걸기가 좀 까다로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데이터적으로 보시면은 원정 배시은 여러분들 이게 믿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잘 던졌습니다. 최근에 8월달에. 근데 원정 배시 보시면은 홈에서 15경기 8승 0패 2.76인데 원정 13경기 중 11경기 선발 12경기 선발 등패에서 3승 7패 6.10 피안타율 2할 4푼 1리 2할 9푼 5리 WHIP 1.20 1.52 차이가 너무 심하죠. 이거를 뭘 믿고 과연 그러면 토론토 역배를 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신시내티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헌터 그린이 버티는 와중에 토론토 불펜에서 또 삽질을 언제 할지 모르는데 과연 어제 경기 방망이가 좀 불이 붙었다라는 것만 믿고 이거를 갖다가 헌터 그린 공략하고 배시시 버티는 그림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느냐, 사실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신시내티 승을 저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단 저는 이제 표 구매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이거 헌터 그린 나오고 원정 배시심에도 그 배당 삭감 그 차이 때문에 저 이 경기 활용 안 했습니다. 표 구매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이거 그냥 결과 예상만 쭉 써놨지 조합에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 그만큼 저는 조금 의미 있게 조금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배당차에 대해서 역배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걸 가장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지표가 제 기준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배제는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다음 경기 보스턴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이제 베어 대 메시기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제가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좀 접근 방법이 경기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분들은 예리하신 분들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분석을 합니다. 제가 KBO랑 MPB 등 이런 경기들을 다 포기하고 메이저리그만 하는 하는 게 분석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정말 다양하게 접근합니다. 뭐 샌디에고 같은 거나 뭐 클리블랜드 경기들 뭐 이런 경기 같은 경우는 전날 불펜 운영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예리하게 좀 파고들고 아니면은 좀 선발 투수가 좀 꾸준하게 뭐 투구가 뭐 투피치 많이 던져서 쓰리피치 좌우 타자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다. 그러면은 저는 그 투수의 공이 얼마만큼 타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구종별로 좀 접근을 하고 아니면은 뭐 불펜이 너무 약한 팀이고 선발 투수 마운드의 균형이 너무 무너져 있는 팀이면 뭐 거기에 마운드에 대해서 마운드의 이제 결과값에 대해서 최근 지표 아니면 타격이 너무 뛰어난 팀은 타격 지표에 조금 집중을 해보고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나눠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때마다 지표가 좀 기준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들 팀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보스턴과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불펜과 투수의 구종에 대해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일단 베이오는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호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종별 지표로도 호세 라미레즈 제외하고는 사실상 맞는 타자를 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클리블랜드가 심지어 시애틀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취했는데도 타율이 지난 일주일 타율이 떨어졌어요. 지난 시리즈까지 딱 그러니까 이 시애틀 시리즈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7일간 타율, 팀 타율이 1할 8푼대 후반에서 형성이 됐었는데 시애틀 시리즈 끝나고 2승 1패를 했는데도 1할 6푼대로 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타격감이 떨어져 있어요. 호세 라미레즈가 합류를 해가지고 타격을 계속 해줬는데도 타율이 떨어져요. 그만큼 지금 타격감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베어 상대로 좀 호투할 가능성, 베어는 호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파악을 하게 되고 멜색이 중요한데 얘는 표본이 많이 없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을 던지는 꼬라지를 보면은 이 정확합니다. 포신 페스티벌 슬라이더 좌타자, 그 다음에 포신 페스티벌 체인저 우타자. 근데 보스턴의 라인업에 예상되는 것이 지금 좌타자 2명, 우타자 7명이에요. 듀란이랑 이제 한 명 빼고 한 명 더 해가지고 좌타자 2명 배치되고 나머지 전부 다 우타 이제 배분이 될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메시기 우타자에게 이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3할이 넘어갑니다. XB 수준도 3할이 넘어가요. 그만큼 우타자에게 체인지업이 안 먹히고 있는 와중에 이 보스턴의 우타자들이 지금 라인업만 보더라도 이제 나바에즈, 그 다음에 라파엘라, 스토리, 그 다음에 로미 곤잘레스, 그 다음에 브래그먼, 안토니 빼고 브래그먼까지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좌투수의 체인지업을 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스턴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좌투수의 체인지업에 대해서 포진 페스티벌에서 2할 5푼 이상, 2할 8푼에서 잘 치는 애들은 3할 8푼, 4할까지도 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게 불안한 이유가 뭐냐? 그런 타격을 보여줬음에도 보스턴의 최근에 보여준 좌투 상대 타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브래그먼을 제외하고 나머지 타자들 트레버 스토리 2할, 그 다음에 뭐 토로 4타순 무안타, 듀란 좌투수죠, 좌타자죠, 1할 8푼이 좌투수에게. 로미 곤잘레스 얘는 심지어 좌투수에게 강했어가지고 시즌 초반에 좌투 플래툰 운영이 됐었던 그만큼의 이 핵심 자원인데 얘는 11타수 무안타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파엘라 1할 6푼 7리, 그 다음에 나바에즈 1할 1푼 1리, 그 다음에 뭐 랍스나이더 그나마 2번 타석 들어가고 2타수 2안타 정도. 실질적으로 알렉스 브레그먼 말고는 좌투 상대로 최근에 타격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스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즌 추세와 최근 추세가 보스턴이 갈려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는 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도 메시기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 데뷔하고 나서 무먼트 자체가 꽤나 잘 버티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보스턴이 그래도 오히려 좀 고전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 타격에서 어제도 이겼던 거 결국 듀란의 인사이드 파크 홈런 나와가지고 한 번에 도망갔던 게 진짜 컸던 분위기가 그때 터졌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사실 진짜 고전했던 경기였었죠. 근데 그거로 일단 분위기가 좋으니까 보스턴 승 생각하게 되면서도 저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건 오히려 어제
클리블랜드 지는 그림 나와가지고 결국에 필승조 카디스 스미스 아꼈죠. 오늘 나올 수 있죠. 불펜 운영 좀 세게 나갈 수 있고 보스턴도 체프먼 연투 가능하고 위드랑 연투 가능하고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 8.5점에서 언더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추세가 다르다. 보스턴이 시즌 지표를 보면은 확실히 유리하다. 보스턴 승을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매식에 대해서 공의 공략을 가능하다는 지표도 나오니까. 근데 이제 최근 지표를 따지고 보면 보스턴의 타격 하락세와 클리블랜드의 부진 다 같이 고려를 하면 투수전 양상에서 언더게임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8.5점이면 감사합니다고 물어야 된다. 심지어 역배? 저는 이거는 배팅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좀 여러분들 시드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역배지만 보스턴 언더랑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워싱턴 국내 배당 역배당 잡혔잖아요. 해외 정배당인데 물어야 된다. 투자는 해봐야 된다. 리스크가 100%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지만 좀 투자를 해봐야 되는 가치가 있는 조합이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역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은 경기예요. 이제 그 다음 경기 휴스턴 대 LA 에인절스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이제 좀 불상사가 생겼죠. 타구 쫓아가다가 워드가 이제 펜스에 대가리를 박아가지고 안화가 좀 찢어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제 아마 출전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선이 좀 약해지는 것이 아쉬운데 결국 제가 어제도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양 팀의 이 슬러그 수치가 다르다. 그게 결국에 승패를 가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 LA인저스는 그렇게 생각했던 펜스 직격타 그다음에 어제 홈런 한 방 그걸로 이겨가지고 점수를 굳혀서 헌터 브라운을 무너뜨렸던 게 이 LA 인저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이스 가르시아가 복귀를 하는 날이에요. 기쿠치는 저번 경기에서 저는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새끼는 병신이거든요. 진짜로. 개처맞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었고 볼질하는 것도 기대를 해야 되죠. 근데 루이스 가르시아 마이너리그에서 지금 던지면서 8월달에 성적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게 자기 몸 만들었고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좀 복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래도 휴스턴이 이겨야 되지 않나라고 일단 보는 경기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휴스턴 방망이가 너무 삽질이 심합니다. 거의 기쿠치가 볼질이 심한 건 맞는데 얘가 볼질이 심해도 일단은 스트라이크 존에 승부를 들어가면은 범타 유도로 꽤나 잘 막아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갖다가 과감하게 좀 휴스턴 승이라고 말을 못하고 이미 부상 복귀 전이고 어제 그제도 계속 휴스턴이 털리는 거 지금 꼬라지가 지금 불펜에서도 신뢰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걸 주력으로 활용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언더사이드 속에서도 이거는 휴스턴 승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제 맥클루스 주니어가 나와서 불펜을 던졌고 휴스턴 필승줄 다 아꼈거든요. 오늘은 기쿠치의 볼질 속에서 휴스턴이 LA 인저스 이겼던 양상처럼 야금야금 앞서 나가다가 불펜에서 굳혀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보는 경기입니다. 승언더 보는 경기입니다. 휴스턴 승언더. 자, 그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화이트삭스. 저는 어제 이제 그 샌디에고 승을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펜에서 나름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샌디에고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하트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게 기용하면서 올라오자마자 실점했거든요. 잘하다가 이제 그 몰간이 잘 버티다가 하트 올라오자마자 바로 실점하고 홈런 맞고 벅스턴한테 실점하고 바로 내렸어요. 충분히 빠른 타이밍에 내렸거든요. 3이닝까지도 안 채우고 빠르게 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페랄타 올라와가지고 좀 삽질하면서 벌어지고 거기 이후에 또 불펜에서 더 삽질을 하면서 오히려 미네소타가 이거를 갖다가 대승을 하는 좀 그런 그림으로 7대2까지 점수가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던 어제 미네소타였어요. 그 와중에 또 홈에서 타격이 됐다는 것도 좀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화이트삭스도 양키스를 꺾어내면서 분위기는 반전시켰던 것 같고 이 경기 서벨레드의 이제 오버라고 하면은 이게 똥 대 똥의 경기가 되면은 원래 이게 개언더 게임 같지만 또 오버 게임이 나거든요. 저도 이게 지표상으로 볼 때는 양 팀의 지표상으로 보면은 누가 봐도 언더예요. 이 경기는 언더인데 화이트삭스 승언더가 나야 돼요. 이 경기가. 근데 오버 대 서벨레에서 지금 시즌을 포기한 두 팀 간의 싸움에서 경기가 개판이 될 가능성을 저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적으로 봤을 때 숫자적으로 보면은 오버와 서벨레가 워낙 저평가돼 있는 저평가가 아니라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들이죠.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상대의 공의 지표랑 이 타자들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똑같은 이 선에서 비교를 해서 이거를 얘가 좀 더 잘하겠네, 투수가 잘하겠네, 타자가 잘하겠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애초에 투수들을 다운그레이드 시켜놓고 지표를 그리고 타자들과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근데 왜 선발 투수가 되어 있죠? 여기에
이거 지금 트레이드가 오늘 됐어. 오늘 됐어. 이거 그거 됐어요? 웨이버 공시된 거예요? 그러면 선발 투수 누구야? 와, 윌슨 발표 나 있네. 메이저리그 일 안 하네. 맞죠? 감사합니다, 정보. 그렇게 되면 제가 분석을 다시 해야 되는데, 윌슨이면은, 어려운데. 윌슨이면은 그 뚱뚱보 말하는 거잖아. 브라이스 윌슨이면. 턱수염난. 잠깐만, 이거 방송 좀 길어지겠는데, 녹화본. 이거 넘길게요. 예, 넘기겠습니다. 제가 시간 끌기에는 제 방송이 원래 길어가지고 넘기겠습니다. 예. 이것까지 다시 분석하기에는 제가 방송이 원래도 긴데 그냥 이걸 하기에는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넘길게요. 저는 서벨레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했었고 저는 화이트삭스 승 오버 생각을 했었어요. 이 경기를. 근데 애초에 선발 투수가 바뀌었다면은 이제 윌슨이면 좀 말이 다르죠. 윌슨이면 좀 말이 다르고 왠지 컵스 이 모자를 쓰고 있다 했네요. 맞죠? 죄송하고 요거는 넘기겠습니다. 이거 표 구매하신 분들도 이거는 고려하지 마세요. 저는 윌슨이 아니라 서벨레라 생각을 하고 분석을 했어요. 메이저리그 저는 선발 투수 볼 때 애초에 메이저리그 보고 이거 이 공식 홈페이지 보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 정보를 좀 접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정보가 좀 빨랐어야 됐는데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사과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애틀레틱스 경기입니다. 요건 이제 소니 그레이 대 모랄레스로 의외로 투수들의 활약이 꽤나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이제 소니 그레이는 확실히 분명 이 긴 이닝은 뭐 이제 못 던지더라도 5에서 6이닝까지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8월 달에는 오히려 이제 7이닝 피칭도 빈번히 하면서 오히려 후반기 때 지금 이제 8월 들어서 페이스가 조금 더 괜찮아진 모습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진 개수도 꾸준하게 상승선에서 올라가서 유지가 되고 있고 홈런 안 맞으면 거의 실점 수준을 예상하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로 양키스전 하는 경기 빼고는 8월 달에 거의 완벽했었던 저는 소니그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애틀레틱스를 상대로 이 장타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결국 오늘 이제 소니그레이가 홈에서 버텨줄 수 있는 수준은 이번 시즌 소니그레이의 홈 성적을 보면은 기대를 더 하게 된다. 이게 피안타율이랑 WHIP 수준 보면은 오히려 원정이 더 좋아요. 그런데 ERA 실점 관리 수준 자체가 홈에서 좀 좋다 보니까 성적이 좀 더 좋습니다. 타격에서도 도움을 좀 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원정에서는 10경기 5.24의 ERA 4승 3패 기록하고 있는데 홈에서는 17경기 8승 4패 3.57로 소니그레이가 좀 더 개선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적적인 결과적인 부분에서 말입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원정 성적이 오히려 더 소니그레이는 날카로웠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저로서는 오늘 애틀레틱스가 원정 와가지고 이제 홈이 아니라 원정에서는 애틀레틱스가 이제 바람의 도움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타격 수치가 분명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오늘 애틀레틱스의 장타가 조금 막히게 되면 소니그레이가 버티면서 친정팀을 상대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랄레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실하게 제 역할을 해주면서 정말 기대 이상의 피칭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세인트루이스가 저는 유리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어제 경기 타격 보는데 저는 여전히 파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뭐 다시 콘트라스도 괜찮은 것 같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인트루이스 타기.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승을 일단 예상을 하면서도 이게 왜 세인트루이스 승 이게 언더가 아니라 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 양 팀의 불펜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불펜들이거든요. 세인트루이스도 사실 리와 스반슨을 제외하고는 이제 필승조급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상황이고 애틀레틱스도 누가 올라와도 불안한 피칭을 한다라고 지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저는 그나마 리랑 스반슨이라는 이 불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세인트루이스가 뒷심을 보이기에는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파악을 해서 세인트루이스 승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생각 이상으로 선발 싸움에서는 팽팽한 승부가 이어질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
컵스 대 애틀레틱스입니다. 레아 대 이제 스트라이더의 경기인데 이거는 저는 왜 컵스가 정배당을 받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데이터적으로 보더라도 레아가 잘 던질 수 있겠다는 데이터 전혀 없어요. 애틀랜타가 최근에 필라델피아 시리즈를 하면서 분명 타격 지표가 완전 바닥을 찍은 것도 분명 맞아요. 하지만 이 자투수를 대거 상대를 했었고 지표상으로 꼬라박을 수밖에 없었던 이 투수 매치업이 있었고 이 애틀랜타 같은 경우 이제 스트라이더를 선발로 내보냈는데 스트라이더가 최근에 마이애미를 상대로 또 한번 호투를 오랜만에 또 했거든요. 이 8월달에 개판 털리고 있다가 또 오랜만에 호투를 했던 이 스트라이더가 자신감을 찾았다면 레아랑 비비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컵스가 이제 저 콜로라도 원정에서 경기를 하면서 이 저 어제 그 누구야? 끝내기 패배 맞았죠. 팔렌시아가 지금 부하가 걸려가지고 현지에서도 지금 팔렌시아 좀 휴식 좀 취하게 해줘라 하면서 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컵스 불펜이 좀 약해질 것 같아요. 의외로. 그래서 컵스가 오늘 바람이 또 위글리 필드에서 도와주는 날도 아니고 역풍 부는 날이거든요. 홈런의 도움도 없어진다면 오히려 장타 생산력에서 애틀랜타가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다. 지금 피크로 함스트롬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즈키 세이야부터 시작해서 이안헵 그 다음에 터커 지금 어디에서도 지금 장점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타격이 오늘 경기에서 나오기에는 어제 컵스 경기 타격만 보더라도 비거리가 훨씬 짧아질 거 생각하면은 다 잡힐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애틀랜타는 어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그렇게 홈런으로 또 경기를 9회 뒤집어가지고 승리를 또 챙겨와서 분위기가 좋아졌고 저는 여전히 이제 해리스와 함께 이 프로파 그 다음에 올슨 그 다음에 지금 뭐 발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애틀랜타에 지금 장타 생산을 할 수 있는 타자들의 잠재력은 우투수를 만나서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좀 반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애틀랜타 오히려 승 쪽으로 보게 되는 경기이지 않나. 물론 이게 저도 이거는 도박수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오늘 경기를 우투수를 상대로 한 이 애틀랜타의 타격 지표에 또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하면서 좌투수를 대거 상대해가지고 최근에 하락된 지표가 좌투수였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한 건데 만약에 그냥 좌투 우투를 가리지 않고 최근 데이터만 따지고 보면 당연히 쿠어스필드에서 경기한 컵스와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좌투 상대로 고전한 애틀랜타의 타격 지표는 완전 극상으로 반대입니다. 컵스가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지표가. 그거를 저는 좀 이제 여기는 그걸 보정을 한 거죠. 여기는 우투수를 상대로 여기에는 쿠어스필드였으니까 그 쿠어스필드에서 경기를 보면서 제가 경기를 봤습니다. 보면서 타구들의 비거리 수준을 따지고 봤을 때 쿠어스필드의 그 타구 비거리 보정 값이랑 바람 역풍까지 생각을 하면은 짧다. 라고 좀 보정을 했고 거기에서는 그 애틀랜타가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요건 애틀랜타 승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콜로라도 대 샌프란시스코. 와, 진짜 무섭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진짜 무서워요. 말도 안 되게 무섭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그 데버스가 또 그렇게 타격이 터지고 윌리 아담스의 꾸준한 타격과 함께 샌프란시스코가 타격을 미친 듯이 하면서 어제도 저는 볼티모어 역배 심지어 조합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무색하게 물론 어제 피츠버그 역배랑 같이 보면서 다 터진 조합이긴 했습니다만 역배 조합 이제 비중 좀 낮춰가지고 좀 가져가게 했는데 와 라모스 데버스 진짜 미쳤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타격감 올라온 게 유지되고 있는 게 7월부터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스미스 그다음에 장타 생산 계속해서 해줬지만 어제는 좀 아쉬웠지만 계속 기대값 큰 아담에즈 심지어는 콜로라도 코어스필드 원정이다. 오늘 진짜 기대되는 게 또 라모스, 데버스, 윌리 아담에즈 얘들 장타예요. 장타. 진짜로 미친 듯이 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최근에 타격 지금 텍사스랑 같이 리그 투톱으로 지금 올라서 있는 엄청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돌랜더 나오거든요. 이 돌랜더 대 탱인데 탱은 체인지업 똥볼 투수이고 돌랜더는 파워 피처예요. 근데 돌랜더가 지금 아시는 분 아시겠죠? 제가 저번 등판 때 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홈과 원정의 지표가 완전 극과 극이거든요. 얘도 원정에선 정말 좋은 성적입니다. 2할 1푼대 피안타율 WHIP 1.23 근데 홈만 오면은 10경기 2승 5패 9.88에 WHIP 2.02 피안타율 3할 4푼 12
이거를 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갖다 콜로라도 승을 구매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어제도 모니악에 그렇게 끝내기 나오고 하면서 콜로라도의 분위기 좋은 거 지금 확실히 콜로라도가 홈에서 또 장타력 무시 못 하거든요. 탱 똥볼 이거 눈에 들어오면은 칠 수 있다고 파악을 하면은 11.5점 이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로 12.5점 아닌 게 참 다행이죠.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오버 보는 경기고요. 콜로라도 샌프란시스코 승 당연히 메리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치는 거 보면 지표상으로 말도 안 되거든요, 정말. 샌프란시스코 타격이 정말 이 텍사스랑 같이 이게 컨텐더들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타격감이 올라오는 게 기이할 정도로 최근 타격감이 너무 좋은 두 팀이에요. 텍사스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 지난 2주 타율도 리그 5위 선에 이미 올라섰고요. 지난 일주일 어제 경기까지 포함해서 6경기 표본 리그 전체 1위입니다. 타율 3할 2푼 4리 치고 있어요. 팀 타율이 OPS 0.93 말도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오늘 코어스필드발 받으면은 오버 말고는 우리가 답을 내릴 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러키 대 필라델피아. 와, 이것도 이제 어려워졌어요. 이게 왜 어려워졌냐면 원래라면은 이거 그냥 오버 가면 돼요. 오버. 원래라면은 왜 미즈로스키가 그때 이제 컵스전에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삽질을 했었죠. 한번 삽질을 하고 이제 부상 때문에 커밴드 안 되면서 몇 경기 그렇게 흔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미즈로스키가 삼진 쇼를 하면서 애리조나를 상대로 5이닝 3실점하는 과정에 삼진 10개를 잡아내면서 진짜 미친 듯한 피칭을 또 한번 해줬어요. 그 과정에서 볼넷도 줄었고 그러면서 이제 커맨드도 잡힌 모습을 분명 보여줬는데 오늘도 이제 결과는 두 개입니다. 볼질 하느냐 아니면은 진짜 미친 듯한 호투로 5이닝 이상 버텨주느냐 둘 중 하나예요. 진짜 도박수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즈로스키의 피칭에 대해서 얘가 호투를 해버리면 이건 미러키 승 언더 뭐 그런 식으로 경기를 봐야겠죠. 어제 경기에서 불펜 필승조를 좀 휴식을 취하게 해줬던 미러키였었고 그 과정에서 오늘 미즈로스키의 뒤를 받쳐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하게 되는 경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 가지고 보면 당연히 미러키 정배당 받는 것도 일리가 있죠. 타이와 머커면 지금 당장 필라델피아 불펜에서 가장 약한 선수거든요. 역시나 이 89마일 나오는 그 스플리터가 제 역할을 해야지 땅볼 잡으면서 조금 버텨줄 수 있는 그런 투수인데 최근에만 하더라도 좀 실점 수준과 피안타율이 꽤나 많이 올라가면서 고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러키의 타선을 생각을 하면 오늘도 이거는 선발 싸움에서는 일단은 미러키가 이기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파악을 하게 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경기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거기에서 필라델피아가 만약에 던지는 경기를 한다? 그럼 불펜에서 오늘 누가 나오느냐? 조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던지는 이제 용의 불펜 투수들이죠. 걔네들이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땜빵을 좀 칠 텐데 이닝 땜빵용으로 좀 던질 텐데 미러키가 거기 추가 득점이 나올 걸 생각을 하면은 이 경기는 좀 그래도 8.5 오버 양상 생각해야 된다. 저는 여전히 미즈로스키의 볼질은 오늘 쳐맞을 거라 보고 이 빠른 공 자신감 있게 들어갔다 카일 슈어바한테 그냥 시원하게 한 방 쳐맞고 얘 백도어 슬라이더 못 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타자 상대로 그렇게 또 직구 승부 들어가다가 한 방 쳐맞고 시원하게 또 홈런에 욕질 좀 할 것 같은 좀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러키 승 봅니다만 일단은 저는 오버를 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표상으로 필라델피아 타격 지표 원정에서 분명히 타격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거 반영을 해서 이건 필라델피아 역배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샌디에고 대 볼티모어의 경기입니다. 볼티모어 타선도 지금 무시는 못해요. 근데 지금 건너 핸더슨 타격감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 어제 방망이 치는 거 보니까 밸런스 못 잡아가지고 바깥쪽 공 그런 것도 그냥 걷어내기 바쁜데 그게 걷어낸 것들이 이제 또 안에 들어와가지고 타격 안 돼가지고 아웃 당하고 범타 아웃 당하고 그냥 말리는 경기 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 전적에서 뭐 딜런 시즈에게 4타수 2안타로 강한데 심지어 지금 다 2루타 때린 것 같죠? OPS 보니까. 그럼에도 지금 오늘 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지금 타격감 좋은 애가 헐리데이, 그다음에 잭슨, 잭슨 이 2루수 잭슨, 잭슨이랑 그다음에 뭐 마운트 캐슬,
뭐 요 정도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샌디에고 일단 홈에 돌아왔어요. 어제 좀 못하긴 했습니다만 홈 돌아왔고 딜런 시즈 원정 홈 성적 차이가 좀 크죠. 오늘도 5이닝 정도 버틸 걸로 예상을 하는데 딜런 시즈 5이닝 3실점에서 2실점 선에서 봅니다. 브래디시가 좀 더 많이 털릴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샌디에고가 조금 더 이기는 그림이 그래도 될 수밖에 없는 게 어제 경기 불펜 데이를 하면서도 경기가 하트가 점수를 못 지키고 불펜을 넘어갔고 완디 페랄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불펜 운영됐던 게 에스트라다 시작해서 완디 페랄타, 마스이, 그다음 메이슨 밀러가 어거지로 좀 나왔어요. 이제 불펜이 없어가지고 오늘 쓸 수 있는 게 누구다? 샌디에고 심플하죠. 예. 오늘 쓸 수 있는 불펜 결국에 이제 자완 상대할 때 모레혼, 그 다음에 우한 상대할 때 아담, 그 다음에 메이슨 밀러 연투, 그 다음에 수아레즈 마무리. 심플합니다, 정말로.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경기에서 샌디에고의 경기 플랜 자체가 불펜들이 워낙 떡떡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불펜 연투, 뭐 불펜 운영 수준에서 얘네들이 출전할 수 있는 경기다. 그러면 일단 샌디에고 승 물고 봐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클리블랜드, 샌디에고 얘네들은 졸라 심플하다고. 불펜에서 필승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럼 일단 비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홈 경기임에다가 불펜 필승조 운영 가능하다라는 점, 샌디에고 그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다. 지킬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후반으로 가서 만약에 딜런 시즈가 브래디시랑 비벼서 한 점 차 뒤지거나 동점 상황으로 불펜 싸움으로 넘어가더라도 샌디에고는 후반에 이 경기를 잡으려 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샌디에고 승 보고 들어가는 경기가 될 겁니다. 그다음 템파베이 대 시애틀입니다. 이 경기가 좀 어려워요. 이 경기가. 그러니까 템파베이가 타겟선이 지금 얀디 디아즈가 없는 상황에서 이 대신 잇몸 정말로 잘 버티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그 로우였죠. 말홈런이 나와가지고 경기를 좀 편하게 리드하게 돼서 저도 좀 빨리 껐습니다. 템파베이를 저도 어제 보고 이제 경기 샌디에고랑 이제 막 보면서 템파베이 그 딱 말홈런 때리는 거 보고 일단 경기 껐어요. 그 경기는 워싱턴이 이건 불펜에서 던져서 더 이상 의미가 없겠거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7대 4까지 쫓아가긴 하더라고. 그래도 이제 뭐 편하게 좀 이겼던 경기였는데 템파베이 홈구장에서 이 경기가 이루어지면은 원래라면은 또 파크 팩터도 생각을 하고 하면은 좀 많이 오버 경기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바람이 의외로 정말 역풍이 정말 안 부는 경기장이거든요. 근데 강한 바람이 부는 경기장은 맞는데 강한 바람이 역풍으로 부는 날이 돼버렸어요. 이게 순풍으로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역풍이 분다라고 거의 사실상 일루 더가웃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지금 뭐 로토와이어에는 10마일로 바람이 안으로 분다라고 이미 인이라고 라이트 레프트가 아니라 인이라고 이미 못을 박았네요. 이렇게 치면은 장타 생산 딱히 어려울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준점 자체가 8.5점이면 일단 언더 먼저 생각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승패로 따지고 보면은 과연 시애틀이 정배받은 만큼 승리할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홈런이 안 나오면 바즈가 실점이 많이 없죠. 최근에 바즈가 털리는 경기 양상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홈런을 개판 쳐맞았거든요. 특히 양키스 상대로도 진짜 미친 듯이 쳐맞아가지고 그때는 한번 눈물 짤 뻔했었죠. 근데 저번 경기에서도 그렇게 홈런 없이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을 했었고 패전 투수 먹긴 했지만 템파베이 타선이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을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저는 퀄리티 스타트 수준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시애틀의 타격감이었어요.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경기를 하면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불안 양상이었었고 시애틀의 불펜진이 최근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클리블랜드래. 시애틀보다 템파베이의 불펜진이 오늘 운영되었을 때 어제 그 필승조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모어죠. 걔가 이제 선발로 전향이 되면서 불펜에서 템파베이가 이제 폭탄이 없어졌어요. 의외로 폭탄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오늘 클레빈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몬고메리는 안 나올 거고 페어뱅크스는 연투가 가능할 거고 뭐 우세타가 연투를 할 수 있을지는 일단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템파베이가 누가 나와도 사실 약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쉐인 바즈가 홈런을 안 맞는 조건 속에서는 템파베이 역배낼 수 있다. 라고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타격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시애틀이 사실 홈런을 쳐야 돼요. 아로자레나부터 시작해서 친정팀 상대로 오늘 경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칼랄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 수아레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홈런을 쳐야 되는데 그 홈런에 조금 악영향을 받는 경기 파크 팩터는 정말 코어스필드급인 이 홈런이 잘 나오는
펜파베이 이번 시즌 임시 홈구장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바람이 그렇게 강하게 역풍이 불었을 때 그마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예, 저는 그래서 요거는 시애틀 정배 보기보다는 템파베이가 한번 비벼볼 만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천을 그렇게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 마지막 애리조나 대 텍사스 경기입니다. 리그 최강의 타격팀으로 타격팀 중 한 팀으로 발돋움한 텍사스와 이제 홈에서 리그 지금 마운드에서 자신의 팀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구를 할 수 있는 넬슨을 앞세운 애리조나와의 대결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애리조나는 그래도 단검 하나는 차고 있는 느낌인 거죠. 텍사스는 방패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코빈도 개 털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털려야 되고 애리조나의 불펜이 뒷심이 조금 없고 하다 보니 넬슨이 좀 많이 던져줘야지 이 경기를 잡을만 할 것 같은데 텍사스의 타격이 넬슨을 뚫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표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어제까지도 지금 말도 안 되죠. 지금 타격이 계속해서 텍사스가 몰아치고 있고 제가 어제 방송 중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텍사스의 타선에 코리 시거가 이탈한 상황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다. 가르시아, 조시영, 그 다음에 저 뭐야 그 랭포드 그 다음에 저 그 9번 타자 그 이름 뭐야 헬만이었나요? 걔하고 너무 잘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헬만 볼넷 2번 출루했고 2번 다 득점했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좀 타격감이 안 좋았던 스미스가 어제 5출루 경기하면서 그 활약을 했던 건데 뭐 그 외에도 뭐 랭포드, 가르시아, 조시영 전부 다 제 역할하면서 지금 텍사스의 타선이 밸런스가 너무 뛰어나다. 심지어 작 피더슨이 치기 시작했다. 말 다 했죠. 원래 작 피더슨 진짜 아직도 타율이 1할 7푼 7리거든요. 그만큼 폭탄이었어요. 중간에서 흐름 끊어먹는 폭탄. 근데 얘가 치기 시작할 만큼 분위기가 텍사스가 타선이 올라온다. 넬슨이라고 해도 막을 수 있는 재간이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경기가 넬슨이 뚫려버리면 빠르게 투수전들이 이게 어차피 오버게임 양상으로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애리조나의 불펜지 다저스와의 경기 때 양상처럼 이게 버틸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다저스 시리즈에 애리조나가 불펜이 보여줬던 이 전력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애리조나의 시즌 성적을 부정하는 데이터였고 다저스가 진짜 그만큼 부진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애리조나의 그만큼 약한 불펜진이거든요. 텍사스도 지금 계속해서 불펜 불안감 있지만 네임밸류 자체만큼은 어느 팀에게도 꿀리지 않는 텍사스의 불펜진이고 오늘 경기에서 애리조나의 타선과 싸웠을 때 어차피 서로 지금 최근 부진한 불펜진이라면 조금 더 밸류 좋은 기대값이 있는 쪽은 텍사스 쪽이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텍사스가 또 역배받았는데 저는 이거 텍사스 승을 보는 경기이고 당연히 9.5점에서는 네, 오버 양상에서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프리뷰 끝난 것 같고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입니다.